오래된 우리의 옛집 고택은 그 자체만으로도 많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고택 앞마당에 그윽한 피리 소리가 울려 퍼지고 천연의 색깔을 입힌 염색천이 말라가는 풍경. 생각만 해도 참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오늘 문화극장에서는 그런 풍경과 이야기가 있는 고택을 만나봅니다. 대구 도심 한복판에 자리한 고택에서 우리의 음악잔치가 열렸습니다. 우헌 김종국 씨는 피리정악 이수자입니다. 평소에는 잘 접하기 어려운 선율에 사람들은 넋을 잃은 모습입니다. 그가 평생 동안 읽어온 깊고 시원한 피리 소리는 고즈넉한 우리 고택에 드리워진 운치 있는 그림자 같습니다. 고풍스런 기와집들이 멋스럽게 지붕을 맞댄 한계마을. 한적했던 월곡고택이 오랫동안 머물 새 주인을 만났습니다. 종국 씨 부부는 입택을 앞두고 분주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이제 항아리를 제자리에 놓으면 웬만큼 짐 정리가 될 모양입니다. 이제 여기가 네 자리다. 됐지요? 거기 항아리 많이 옮겨가지고 항아리 옮기는 기술이 늘어가지고는 폼이 틀리지? 이 한옥이 700~800평 되는 이 대지에 이 항아리를 옮겨야 되는 게 가장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항아리를 옮기는 게 마을에 지중화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문화재청하고 상의해서 저 담을 허무는 과정이 시일을 마치는 게 제일 어려웠다 볼 수 있었죠. 묵직한 항아리들을 마당까지 들여놓기 위해 담장을 허무는 수고로운 과정도 마다 않았습니다. 애지중지 큰아기 다루듯 하며 항아리를 들여놓았죠. 이 항아리들이 사실은 천연염색가인 부인 순덕 씨의 보물단지이기 때문입니다. 예, 이 항아리는 100년 가까이 되는 항아리인데 아주 공유로 유액을 만들어서 이런 항아리가 요즘 보기가 힘이 듭니다. 조금 아끼는 항아리입니다. 항아리에는 자연에서 직접 채취해 삭힌 천연의 염료들이 그득히 들어 무명의 천을 곱게 물들일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서 깊은 한계마을에서도 명당으로 꼽히는 월곡고택에 드디어 입택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종국 씨는 신명난 마음을 태평소에 실어 장단을 마칩니다. 부인 신덕 씨가 맛깔스럽게 준비한 음식들과 큰 속 가득 끓인 국도 넉넉하게 손님 맞이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아가씨들이 일을 잘하네. 모두 몰려서 오셨는데 차리는 건 없지만은 맛있게 드시고 즐겁게 놀다 가시는 게 제 소망이죠. 이 한옥이라는 건물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 때 그 아파트에 들어가는 것처럼 다 완비되어 있는 게 아니고 살면서 준비가 되면서 이랬는데 저희가 봄에 이사 왔습니다. 그리고 여름을 지나면서 방충망을 치고 그리고 그냥 겨울맞이 겨울 채비를 하면서 또 그냥 방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 때문에 이 입택 음악회를 빨리 준비하려고 했으나 조금 더 지나가면은 추운 관계로 그냥 길도 포장도 덜 된 상태에서 지금 그냥 진행하게 됐습니다. 오늘 월곡고택의 잔치 앞마당은 일가 친지와 지인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함께 축하의 마음을 담는 그 옛날의 입택 의식을 되살린 것이기도 합니다. 영남의 양대 산맥이 있으니 경사스러운 날 음악이 빠질 수 없죠. 종국 씨가 딸 연정 씨와 운치 있는 음악을 선사하며 월곡고택에 깊어가는 밤에 풍류를 더합니다. 그 달 밝은 달에 고택에서 이 고즈넉하지만
그래도 신명나고 질팍한 한판이었다는 생각이 참 고맙고요. 이렇게 작은 음악회가 관객하고 가까이에서 있어준다는 사실만 해도 참 행복했습니다. 우리는 예만을 가지고 사실 지금 살았는데 이런 음악하는 예와 악이 어우러지는 그렇게 해서 한번 둥글게 한번 살아가는 그런 마당 한번 열고 싶다. 그게 저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와 함께 아마 이런 마당을 또 열었고 앞으로 아마 이런 마당을 더 많이 열게 될 거예요. 한계마을에 기분 좋게 신고식을 치른 종국 씨가 고풍스런 담장길을 따라 벗을 찾아갑니다. 친구이자 마을 터줏대감이기도 한 수인 씨는 요즘 한계마을 보존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왜 지난번에 그 가로등이 있잖아. 그걸 높이 해가지고 많이 있는 거 하고 허리춤에 요만큼 밑으로 해가지고 왜 간접 조명을 이렇게 동네 노인네들 잘 댕길 수 있기도 하고 하는데 이런 게 꽃들이 가로등이 높이 있으면 이거 잘 안 피잖아. 맞습니다. 그것도 그래요. 영향이 가잖아. 그럼 간접 조명으로 이제 조명도 조금 이제 바꿔가려고 하고 어저께 협의를 끝냈는데. 협의 끝냈네. 아니 결정이 난 건 아니고. 이 고풍스러운 마을에 둥지를 틀게 된 것도 사실은 오랜 친구인 수인 씨의 권유 덕분이었습니다. 의원이 가진 좋은 그 재능이 우리 민속 마을에 좀 걸맞는 그런 또 예인이고 음악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면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요. 우선 고택이라는 것은 한옥이라는 겉모습이 우리한테 주는 인상이 좋죠. 그런데 그 안에 또 여러 가지를 담아낼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천연염색이라든지 차라든지 우리 음악이라든지 효소 발효약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담아내면은 한옥과 더불어 조금 더 좋은 쪽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월곡고택은 천연염색가인 아내에게도 아주 유용한 넓은 앞마당을 가졌습니다. 햇살 좋고 바람 좋은 이런 날은 염색하기에 딱입니다. 아내 순덕 씨가 고운 빛깔로 염색물을 들일 채비로 바쁩니다. 이거 몇 년 삭힌 건데? 이거는 올해 거예요. 한 달 조금 지났는데 따자말자 삶아서 하면 색이 아주 밤색이 나오는데 이거는 조금 어두운 교통이 나올 거예요. 삭힌 호두 껍질에서 나올 짙은 밤색은 또 어떤 멋이 날까? 호흡을 맞춰 천연의 색깔을 덧입히느라 부부의 손이 바쁩니다. 자연에서 얻으려 하니까 이렇게 번거로움이 많다. 수고도 많고. 그래도 좋잖아요. 우리 색을 볼 때마다 아주 그냥 자부심을 느낍니다. 우리 자연에서 이런 색을 천에 옮길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더 곱고 은은하게 색깔을 입히기 위해서는 물을 들여 말리는 과정을 몇 번 더 반복해야 합니다. 곁에서 아내의 염색 작업을 돕다 보니 종국 씨도 저절로 염색의 이치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요게 홀쭉이 한 모양이네. 이건 색깔 진하다. 색깔 잘 나왔어요? 네. 아니, 저거에 비해서는 이게 진짜 아까 얘기했던, 겨울철에 진한 색으로, 이게 한 번 하고 두 번 이렇게 반복 염을 하는 게 이렇게 천이 틀리네. 어떻게 평소에 이렇게 자주 도와주세요? 가끔요. 그냥 제가 피리 연습을 하다가 이 양반이 힘들 것 같으면 그냥 피리 놓고 주르르 내려오죠, 그냥. 잘 도와줘요. 고풍스런 고택이 내어주는 넉넉한 품에서 한나절 동안의 수고로움이 고운 빛깔을 꿈꾸는 시간. 고택에 살며 새롭게 알게 된 여유로움이기도 합니다. 부부는 한적한 시간을 틈타 이 고택에 때로는 좋은 피리 소리를, 때로는 고운 천연의 색을 입힐 계획입니다. 엄마! 딸 연정 씨가 고택을 찾았습니다. 많이 컸지? 힘들었지? 어이구, 배가 많이 불렀지? 배가 많이 부르네? 올라가. 밥 먹자. 그래. 고택 나무마루에 앉아서 받는 엄마표 밥상은 임신 중인 딸 연정 씨에게 보약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호박잎이
서리가 내리고 하면 올게 아마 마지막 호박잎이 될 것 같아요. 네. 텃밭에서 뜯은 마지막 호박잎쌈을 점심으로 먹으며 계절이 오고 가는 순리도 지척에서 가깝게 느껴봅니다. 그렇게 줘야 되겠구만. 부모님의 이런 여유가 딸 연정 씨에게는 보기 좋고 흐뭇하기만 합니다. 계속 좀 걸어, 뭐, 딴 운동은. 그 804에 그 전에 계셨었거든요. 804에 계실 때보다 좀 많이 일을 조금 줄이셔가지고 엄마도 뭐 염색 조금 하시고 아버지도 하시는 일 피리 부시는 거 조금 하시고 조금씩만 하셔서 노년 생활을 좀 이렇게 풍부하게 좀 이렇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봄부터 천천히 이삿짐을 옮겼지만 아직은 제자리에 놓이지 못한 것들이 많습니다. 어깨 내려도 됩니다. 진작에 대청마루에 갖다 놓고 싶었던 찻상도 이제야 겨우 제자리를 찾습니다. 연정아, 일로 와봐라. 대충 치웠으니까. 역시나 국악인의 길을 걷고 있는 딸과의 특별한 시간을 위해 종국 씨가 피리 보관함을 열었습니다. 종국 씨의 보물 상자나 다름없는 피리 보관함입니다. 멀리서 나를 바라보. 이거 아빠 케이스 볼 때마다 너무 귀한 것 같아요, 진짜.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그런 때 묻은 그런 아빠 손때 묻은 그런 거. 피리 정학봄은 주요 무형문화재 이수자인 종국 씨의 소중한 사연이 담긴 보관함. 제가 84년도에 대구 내려가게 됐는데 그때 이제 사귄 그 미술하는 후배가 제가 이제 피리 케이스가 좀 이제 시중에서 그렇게 사고 파는 물건 말고 내 개인적으로 하나를 소장하겠다는 뜻을 이렇게 전하니까 이 후배가 특별히 그 얻어맞은 북채로 얻어맞은 그 소리북에 그 가죽을 물에 불가갖고 이렇게 오동나무에 싸갖고 한지를 발라갖고 이게 세상에 하나밖에는 없죠. 그 후배가 이 피리 케이스를 저한테 준 게 아니라 자기의 그 마음을 담아서 줬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죠, 저는. 아버지가 피리 보관함을 연 뜻을 연정 씨는 압니다. 대청마루를 무대 삼아 한 곡 멋지게 연주해보고 싶은 속뜻을 말이죠. 딸 연정 씨가 제법 실력급의 수준을 자랑한다는 것을 종국 씨도 압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우리가 연습하는 중에서 조금만 감정 이런 것들 여기 음악에 좀 더 실었으면 좋겠어. 그냥 이러면 좀 약간 이렇게 다가감이 있잖아. 그냥 이것보다 그치? 조금만 더 감정을 실어갖고 좀. 네. 잠깐만. 네. 야. 부녀이자 음악의 동지인 두 사람의 연주가 오래된 고택 감성을 사뿐히 넘어 마을로 퍼져갑니다. 기교는 얼마든지 배울 수는 있으나 내재된 그런 어떤 철학의 관을 소리에 담아낸다는 일은 좀 지난한 어려운 일, 지난한 일일 것 같은데 그런 작업들을 좀 치열하게 고민을 하면서 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음악을 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빠 피리 소리 들으면은 저희가 어렸을 적부터 이제 아빠랑 같이 여행했던 거, 다른 거 했던 거, 이런 거를 다 생각이 나서 파노라마처럼 막 이렇게 지나가서 아빠 품 같아, 아빠 소리는. 아빠 소리는 아빠 품에 안겼는 것처럼 포근하고 품같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마지막 감이 아쉬운 가을을 알립니다. 월곡 고택에서 보내는 첫 가을이 저물 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아직 물들이지 못한 색채와 풀어놓지 못한 소리들이 남은 가을 월곡 고택을 조금씩 채워갈 것입니다.
그리고 부부가 함께 읽어가는 하루하루의 일상이 월곡고택에 새로운 이야기를 덧입히게 되겠죠. 예, 고택에 와서 재밌게 사는 것만큼 자연을 즐기고 자연에서 얻은 염제로 천에다가 아주 고운 물을 들여서 아주 멋진 색을 만들어내는 게 꿈이고요. 쪽시가 지금 다 연걸어갖고 쪽시도 그냥 받아갖고 내년에 부릴 거를 준비를 하도록 하고 또 그리고 문살에 겨울 재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문풍지도 발라야 되겠고 그래서 한 해 겨울을 봄, 여름, 가을, 겨울 한 해를 나 보면서 이듬해에 이제 맞이하는 그런 어떤 자세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부부가 꿈꾸는 아름다운 빛깔과 깊고 시원한 소리가 오래도록 머무를 곳. 그곳이 바로 앞으로의 월곡고택입니다. 종국 씨의 피리소리가 도심 한복판으로 세상 나들이를 나섰습니다. 기뻐도 넘치지 않고 슬퍼도 비통하지 않은 진득하게 씹어들어야 제 맛을 아는 우리의 품격 높은 가락을 바람 한 자락처럼 선사하는 종국 씨. 그가 바라는 음악은 바로 우리가 찾아가야 할 길이기도 합니다. 돌아가시는 내내 그 마음을 어디에 둬야 되는가 차분하게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두 분. 앞으로 월곡고택의 오랜 역사에 고운 소리와 예쁜 빛깔 채워나가는 하루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여유롭고 풍성한 주말 시간 보내실 수 있는 공연 전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6일 대구 문화예술회관에서 이인성 미술상 시상식과 초대전이 열렸습니다. 이인성 화백의 예술 정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된 이번 시상식에서는 홍경택 작가가 역대 최연소 수상 작가로 선정됐습니다. 그 작가가 롱런하기 위해서는 이어서 제13회 이인성 미술상 수상 작가인 한국화가 정종미의 전시가 개막됐는데요. 대구 출신인 정종미 작가는 2007년 이후 두 번째로 고향에서 전시를 갖게 됐다고 합니다. 사실 고향에서 전시는 많이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언제 좀 기회가 되면 그동안 이제 저의 그 작업의 자취를 고향 분들한테 좀 보여드려야지 이런 마음이 좀 있었는데 이제 작년에 이제 이인성 미술상을 수상하면서 그런 기회가 주어져가지고 저로서는 너무너무 그 꿈이 이루어진 거죠. 네, 참 너무 반가운 일이어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종이부인으로 잘 알려진 정종미 작가는 사라져가는 전통 재료 기법을 부활해 현대화하는 데 앞장서 오고 있는데요. 이번 전시에서는 몽유도원도, 어부사시사 등의 현대 산수화 시리즈와 종이부인, 보자기부인, 미인도, 그리고 여성성에 바치는 헌사 열반까지 90년대부터 최근까지의 대표작들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이인성 미술상 수상자 중 유일한 여성 작가인 정종미 작가는 특히 여성주의 미술의 위상을 마련하기 위해 매진해 왔는데요. 한국 여성이 참 그 강인하고 또 인내와 포용력이 강한데 우리 한지처럼 그런 면들을 우리가 좀 가치 부여를 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제가 화가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역시 그림을 통해서 그 한국 여성들을 존경하고 또 그분들한테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자. 제13회 이인성 미술상 수상작가 정종미전 이달 17일까지 대구 문화예술회관에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핸델의 오페라 리날도가 아양 아트센터에서 펼쳐집니다. 바로크 시대 최고의 오페라로 손꼽히는 리날도는 오페라계의 마이더스의 손으로 불리었던 핸델의 인기 작품인데요. 11세기 유럽 십자군 전쟁을 배경으로 마법의 성에 갇힌 공주를 구하러 가는 장군 리날도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시는 소위 말하는 이탈리아 낭만 오페라, 즉 이런 그랜드 오페라는 제작비 아주 많이 듭니다. 대규모의 또 인원도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들을 제작 여건상 그럼 가장 이렇게 완성도 높은 작품을 만들 수 있으면 어떤 분야일까? 저희들이 많은 고민 끝에 2011년부터 바로크 오페라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바로크 오페라로 더욱 폭넓어진 대구의 오페라, 이번 기회에 만나보시면 어떨까요? 이막에 등장하는 아리아 울게하소서는 특히 많은 사랑을 받으며 오페라 리날도를 대중들에게 알렸는데요. 이번 공연은 한국 국내 인력만으로 제작하는 첫 번째 공연으로도 남다른 의미를 갖는다고 합니다. 음악의 어머니 핸델의 재능이 꼽힌 오페라 리날도, 오늘 15일과 16일 아양아트센터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반듯한 면들이 음영을 이루며 만들어낸 세계, 갤러리전에 마련된 윤인한 작가의 첫 번째 개인전을 소개합니다. 작가는 특이하게도 그림을 그리는 캔버스를 자르고 접어서 기하학적인 모습의 도시를 만들어냈는데요. 그는 편리하고 화려한 도시의 모습, 그리고 그 이면에 생겨나는 빈부격차와 환경 오염 등 양면성을 가진 도시의 얼굴을 표현했습니다. 동시에 흰색 캔버스로 도시를 만들어내며 밝은 미래와 희망을 작품에 담아내기도 했는데요. 눈으로 덮인 마을을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듯한 윤인한 작가의 전시는 갤러리 전에서 이달 22일까지 계속됩니다. 한울림 골목 연극제가 다같이 놀자 골목 한 바퀴라는 부제로 15일부터 시작됩니다. 올해도 극단 한울림의 젊은 단원들이 다양한 볼거리를 준비했는데요. 연극 지하철 이야기, 분장실, 럭키 연변쇼, 겨울선인장, 그리고 음악회와 전시회 등도 함께 열린다고 하니 그 재미난 현장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관람료는 후불제로 내고 싶은 만큼만 내시면 된다고 하네요. 모두 추억 속 영화 한 편씩 갖고 계시죠? 동성 아트홀에서는 많은 사랑을 받았던 영화들을 모아 추억의 명화전을 마련했습니다. 티파니에서 아침을, 시네마 천국, 그랑블루 등 제목만 들어도 그때 그 시절이 떠오르는 것 같은데요. 오늘 13일까지 추억의 명화전과 함께 그때 그 시간을 다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대구 시립소년소녀 합창단이 제110회 정기연주회 가을 꿈을 노래합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가을을 주제로 한 다양한 음악을 선보이는데요. 꿈이 연그러가는 가을밤, 아이들의 맑은 목소리와 함께 하시면 어떨까요? 공연은 오늘 16일 저녁 7시 30분 대구문화예술회관 809에서 펼쳐집니다.